조선이라는 시대, 엄격한 신분 질서가 모든 것을 좌우하던 시절에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름 없는 미천한 궁녀가 감히 한 나라의 왕, 그것도 2명의 왕에게 존경받는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겁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창빈안 씨, 조선 중종의 후궁이자 훗날 선조의 할머니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용기를 줄 아주 특별한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여인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었는지 그 소름 돋는 존버, 전략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존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작정 버틴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치밀한 전략과 깊은 인내심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창빈안 씨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결코 화려하게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궁궐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무대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죠. 주변의 수많은 궁녀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다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리고 치밀하게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조선시대 궁녀의 삶이란 어떠했을까요? 대부분은 평생을 궁궐에서 보내며 고된 노동과 엄격한 규칙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고, 설령 후궁이 된다 해도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란 더욱 힘든 일이었죠. 게다가 미천한 신분으로 시작한 궁녀에게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전부였을 테니까요. 창빈안 씨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특별한 배경이나 권력을 등에 업고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궁녀 중 한 명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남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자신의 강점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내면으로는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무장했던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창빈안 씨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함에 지치고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며 좌절하곤 하죠. 하지만 창빈안 씨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눈에 띄는 권력 다툼이나 순간적인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내와 지혜로운 자기절제,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전략적 침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어떻게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침묵하며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는 그 순간, 그녀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그녀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여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이 사실은 누구보다 치밀하게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고 만들어갔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존버의 의미와 긴 호흡으로 삶을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침묵 속에 감춰진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겁니다.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그럼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심장, 바로 궁궐 안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창빈 씨. 하지만 그 당시 그녀는 이름 석자조차 기억되기 어려운 그저 수많은 궁녀 중 한 명에 불과했죠.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며 그야말로 운명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갇혀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던 사람과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을 선사하곤 하죠. 언제나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서 고개 숙여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던 그녀에게 어느 날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명종 임금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드넓은 궁궐에서 한낱 미천한 궁녀가 감히 왕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요. 운명의 장난처럼 다가온 이 만남은 그녀의 삶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바로 훗날 선조 임금이 되는 하성군이었죠. 이 아기는 절망뿐이던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지만 동시에 그 빛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삶은 시작부터 남달랐던 거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궁궐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인물은 바로 문정왕후였죠. 그녀의 존재감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궁궐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위세 아래에서는 감히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창빈 씨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의 그림자 아래에서 철저히 없는 사람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문정왕후의 처소와 대비되는 그녀의 소박한 거처, 그 안에서 그녀는 아들 하성군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혹시라도 누군가의 눈밖에 날까 노심초사하며 숨죽여 살았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고 조용히 인내하는 전략을 택했던 것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걸까요? 그녀의 불안감은 아마도 매일 밤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독과 답답함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는 조용한 결의와 감춰진 야망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 하성군을 품에 안고 궁궐 내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그녀의 시선 속에는 분명 깊은 사색과 미래를 향한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흘러갑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법이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문정왕후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궁궐은 문정왕후의 죽음으로 인해 일대 혼란에 휩싸였고 곧이어 명종 임금의 후사 문제가 왕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던 명종 임금은 깊은 고뇌에 빠졌고 신하들은 밤낮으로 왕위 계승 문제를 논의하며 긴박한 회의를 이어갔죠. 누가 과연 다음 임금이 될 것인가? 모두의 시선은 왕실의 종친들에게 향했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인물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창빈 씨의 아들, 하성군이었죠. 그는 왕실의 먼 종친이었고 문정왕후의 견제 속에서 변변치 않은 대우를 받으며 조용히 학문에만 몰두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이러한 배경이 오히려 그를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정치적 적이 없었고 겸손하고 학식이 깊다는 평판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안정감을 주었죠. 창빈 씨가 40년에 걸쳐 침묵하며 키워온 아들이 마침내 왕위 계승자로 급부상하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존버와 침묵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 창빈 씨의 얼굴에는 과연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긴장과 함께 믿기지 않는 반전, 그리고 극적인 희망과 기대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려는 듯했겠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천한 궁녀였던 창빈 씨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조선의 새로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40년에 걸친 깊은 침묵은 마침내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궁궐을 뒤흔들었죠. 1565년, 무려 20년간 조선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던 문정왕후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실은 순식간에 거대한 공백과 함께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죠. 명종은 문정왕후의 아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가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고 조정 대신들은 밤낮으로 고심하며 다음 보위를 이을 인물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왕실 종친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각자의 정치적 배경과 세력 다툼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설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조심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문정왕후의 견제 속에서 변변찮은 대우를 받으며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왔던 창빈 안씨의 아들, 바로 하성군이었죠. 그는 왕실의 먼 종친이었기에 권력 다툼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고 그 덕분에 정치적 적이 없다는 크나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학식이 깊다는 그의 평판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고요. 창빈 안씨가 40년에 걸쳐 온전히 침묵하며 키워온 아들이 마침내 조선의 왕위 계승자로 급부상하는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고심 끝에 하성군을 추대하기로 결정했고 1567년 21살의 하성군은 마침내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미천한 궁녀에서 시작해 아들을 왕위에 올린 여인, 창빈 안씨의 삶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벅찬 감격과 함께 지난 세월의 회한, 그리고 앞으로 짊어질 무게감 등 수많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권세를 누릴 법도 했지만 창빈 안씨는 결코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조용히 지내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역할에 충실했죠. 왕이 된 선조는 어머니에게 덕빈이라는 존호를 올리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간섭이나 사치를 멀리했습니다. 마치 험한 산을 오르는 등산가처럼 정상에 도달한 후에도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품위를 지키되 정치적 간섭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권력을 휘두르려 했다면 아마도 또 다른 궁중 암투의 빌미를 제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창빈 안씨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존버를 넘어선 자기절제와 현명한 판단의 결과였죠. 그녀의 삶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뿌리 깊게 버티는 한 그루 나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미약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천한 궁녀가 왕의 할머니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극한의 인내와 시대를 읽는 통찰력,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전략적 침묵이 빚어낸 경이로운 결과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눈에 띄는 권력 다툼이나 화려한 과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내와 지혜로운 자기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진정한 강함과 지혜가 무엇인지 묻는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창빈 안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옛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조급함에 지쳐가는 우리에게 존버의 진정한 의미와 긴 호흡으로 삶을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침묵 속에 감춰진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이
사실은 누구보다 치밀하게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고 만들어갔다는 역설적인 진실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죠. 과연 우리는 창빈 안씨처럼 침묵 속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현명한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